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박대감 댁에서 6년째 매를 맞아온 20살 여종 매월이 그날 밤 흙바닥에 쓰러져 흐느낀 말이었지요. 피멍든 매월의 얼굴에 몰래 약을 발라주던 돌쇠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낱 여종인 줄 알았던 매월에게는 한양 도성 전체를 뒤집어 놓을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청산고을에 박만수라는 토호가 살고 있었지요. 스스로를 박대감이라 부르게 한 이자는 외사촌 누이가 한양 권세 있는 집안의 후처로 들어간 뒤로 청산 일대의 땅과 노비를 야금야금 손에 넣은 자였습니다. 위세는 인근 마을이 다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박대감이 또 누구네 논을 사들였다더라. 산 게 아니라 빼앗은 게지. 쉬, 큰일 날라. 청산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박만수의 기세는 날로 커져갔지요. 마당 깊은 기와집의 종이 수십이요. 머슴이 여럿이며 광에는 곡식이 그득했어요. 그 머슴들 가운데 돌쇠라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로 24, 박대감 댁 종살이가 6년째였지요. 일찍이 어미를 잃고 떠돌다 18 되던 해 박대감에게 발목 잡혀 들어온 그였습니다. 키는 보통이나 어깨가 단단했고 눈빛이 깊었지요. 말수가 적어 다른 머슴들은 돌쇠를 답답하다 했지만 셋만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매월이라는 여종이 하나 있었지요. 올해 20, 박대감 댁에 끌려온 지는 17년이 되었습니다. 3살 무렵 어느 한겨울 박대감의 외사촌 누이가 한양에서 인편으로 보내왔다는 그 어린아이가 자라 매월이 된 것이지요. 매월의 살결은 종일 햇볕에 그을렸어도 본디 흰 빛이 비쳤고 눈매가 또렷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늘 멍 자국이 가시지 않았지요. 박대감은 매월을 종들 가운데서도 유독 모질게 대했습니다. 밥이 식었다고 매를 들었고 빨래가 더디다고 발길질을 했지요. 또 솥이 식었더냐? 이리 와서 손을 내밀어라. 빨래가 어찌 이리 더디느냐? 회초리 좀 받아야겠다. 박대감의 호통은 거의 매일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매월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내밀고 매를 받았지요. 도무지 까닭을 모를 학대였습니다. 다른 종들은 매월이 매를 맞을 때면 모른 척 고개를 돌렸고 말 한마디 건네는 이가 없었어요. 저것이 또 무슨 잘못을 했는가. 건드리지 말게. 우리까지 휘말려. 종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매월은 점점 그림자처럼 살았지요. 오직 한 사람, 돌쇠만이 매월을 한 번씩 돌아봤습니다. 3년 전 어느 봄날이었지요. 돌쇠가 마구간에서 짚을 나르다 쓰러질 듯 비틀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흘을 굶은 탓이었지요. 누구도 돌쇠를 보지 않았는데 매월이 슬쩍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제 누더기 속에서 삶은 콩 한 줌을 꺼내 돌쇠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오라버니, 이거 잡소. 말은 그뿐 매월은 곧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쇠가 그 콩을 입에 넣고 씹는데 까닭 모를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돌쇠의 마음 한구석에는 매월이라는 이름이 박혀버렸지요. 그러나 마음만 박혔을 뿐 돌쇠는 종이었습니다. 머슴이 여종을 어찌해 볼 수도 없었고 다른 머슴들 사이에 끼어 매월을 두둔할 처지도 못 되었어요. 그저 마당을 가로지를 때 곁눈으로 살피고
끼니에 누룽지 한 덩이가 떨어지면 슬쩍 매월의 자리에 놓아두는 것이 전부였지요. 매월의 등에는 늘 새 자국이 늘어났지요. 세상에 무슨 죄가 그리 많아 저 어린 처자가 매일같이 매를 맞아야 한단 말입니까? 매월은 울지도 않았지요. 박대감 앞에 무릎 꿇고 매를 맞으면서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박대감의 화를 돋우었지요. 박대감이 매를 들 때마다 매월의 눈에서는 형형한 빛이 새어 나왔으니까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박대감 댁 안채에서 거울이 깨진 일이 있었지요. 거울이라야 한양에서 들여온 작은 손거울 하나였지만 박대감이 끔찍이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그 거울이 깨진 자리에 매월이 마지막으로 들었다는 것이 박대감의 귀에 들어갔지요. 매월 인연을 끌어내라. 박대감의 호통이 마당을 갈랐습니다. 다른 종들은 행랑 모퉁이에 숨어 숨도 죽이고 있었지요. 매월은 그날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거울을 깨뜨린 것이 매월인지 다른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박대감은 묻지 않았지요. 내 너를 거두어 먹인 게 평생의 한이다. 오늘은 내 살갗이 안 견딜 게다. 박대감의 매가 매월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잘못했다 빌어라. 빌어 이거사. 그러나 매월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지요. 뺨, 이마, 또 뺨. 매월은 흙바닥에 쓰러졌고 박대감은 그치지 않았어요. 세상에 무슨 한이 그리 깊어 어린 여종 하나를 저리 모질게 친다는 말입니까? 매월의 얼굴은 곧 분간이 어렵게 부어올랐습니다. 박대감이 한참 만에 손을 멈추고 안채로 들어간 뒤 마당에는 매월만 남았지요. 다른 종들은 행랑에 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매월을 일으키려 하지 않았어요. 별이 뜨고 한식경이 지났을 때였지요. 행랑 모퉁이에서 그림자 하나가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돌쇠였지요. 그 시각 돌쇠가 광 뒤에서 늙은 머슴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르신, 약 한 술만 빌려주십시오. 돌쇠야, 무슨 일이냐? 매월이가 또 매를 맞아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네까지 매를 불러서 어쩌려고. 한 번만이라도 사람답게 살려보내고 싶어서요. 늙은 머슴이 한참 돌쇠를 보다가 약사발을 내주었지요. 광 뒤에서 약을 다리던 늙은 머슴 하나가 돌쇠의 그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매월아. 돌쇠가 조심조심 매월의 곁에 꿇어 앉았습니다. 매월은 클바닥에 옆 얼굴을 묻은 채 미동도 없었지요. 돌쇠가 손가락을 매월의 입가에 대보았어요.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매월아, 약 좀 발라야지. 매월이 가까스로 눈을 떴지요. 부은 눈꺼풀 사이로 까만 눈동자가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매월은 한참을 돌쇠의 얼굴을 올려다보다가 마른 입술을 떼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오라버니. 그래, 나야. 가셔요. 들키시면 큰일 나요. 가만히 있거라. 오늘만큼은 가만 안 있는다. 저 때문에 오라버니까지. 매월아, 입 다물고 약이나 받거라. 매월의 목이 메었지요. 돌쇠는 약사발을 옆에 내려두고 매월의 부은 얼굴에 천천히 약을 발랐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이 매월의 얼굴에 그대로 묻어났지요.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매월의 말에 돌쇠의 손이 멎었어요.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종으로 태어났든 노비로 팔려왔든 두 사람 다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돌쇠는 그저 약을 마저 발랐습니다.
매월이 가만히 눈을 감았지요. 별이 마당 가득 내려앉던 그 밤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지요. 돌쇠는 늘 그러듯 산 넘어 채마밭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박대감 댁 채마밭은 산자락 아랫역에 있어 새벽 안개를 헤치고 가야 했어요. 지게를 진 돌쇠가 산모롱이를 막 돌았을 때였지요. 길가 바위 위에 늙은이 하나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께까지 내려오고 누비옷 한 벌에 지팡이 하나뿐.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지만 두 눈만은 형형했지요. 청산고을에는 도사 행색의 늙은이가 산에서 내려온다는 소문은 있었으나 돌쇠가 직접 만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보아하니 박대감 댁 머슴이로군.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 어르신. 돌쇠가 지게를 내리고 허리를 굽혔어요. 노인이 가만히 돌쇠의 얼굴을 살폈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깊은지 돌쇠는 까닭 없이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자네는 종으로 사는 것이 한이 되는가? 네. 돌쇠가 무어라 답해야 할지 몰랐지요. 한이 되겠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종이라니 누군들 한이 안 되겠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잘 듣게.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양반으로 태어났어도 짐승처럼 사는 자가 있고 종의 자식이라도 임금처럼 살아가는 이가 있는 법이지. 돌쇠는 어리둥절했어요. 임금처럼이라니요. 종이 어찌 임금처럼 산단 말씀이십니까? 허허. 노인이 길게 웃었지요. 두고 보면 안다네. 마음을 잃지 말고 곁에 사람을 살피게. 그러면 자네 손으로 누군가의 생을 바꿀 날이 올 게야. 알듯 모를 듯한 말이었습니다. 돌쇠는 묵묵히 지게를 다시 졌어요. 노인은 더 말이 없었고 돌쇠가 채마밭으로 가는 동안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요. 채마밭에서 물을 뽑으며 돌쇠는 자꾸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살아감에 있다. 종에게는 사치 같은 말이었어요. 종이 무얼 살아가나요?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짐승이지요.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그 말이 가슴 한 구석에 콕 박혔습니다. 저녁 무렵 돌쇠가 채마를 지고 돌아오자 마당 한쪽에 매월이 앉아 콩을 까고 있었지요. 얼굴에 부은 자국이 채 가시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돌쇠가 곁을 지나며 슬쩍 물었지요. 매월아, 좀 어떠냐? 매월이 작은 소리로 답했습니다. 오라버니 덕분에요. 말은 짧았으나 매월의 손끝이 한 박자 느려졌지요. 돌쇠가 물을 광에 넣고 돌아 나오는데 매월이 그를 다시 불렀어요. 오라버니, 혹시 산모롱이에서 흰 수염 어르신을 못 보셨어요? 돌쇠가 흠칫했지요. 보았다. 너도 만난 적이 있더냐? 몇 해 전이에요. 우물에 물 길러 가는 길에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제 얼굴을 한참 보시고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네. 그 말이 그날부터 가슴에 남아 있어요. 돌쇠가 묵묵히 매월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노인이 두 사람에게 같은 말을 하고 갔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지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박대감 댁의 한양에서 인편이 들이닥쳤지요. 전령은 박대감의 외사촌 누이, 곧 한양 김참판 댁 후처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박대감이 사랑해서 그 서신을 받아 읽고는 한참을 입꼬리를 올렸지요. 그러더니 종놈을 불러 일렀어요. 매월이를 안채로 데리라.
세상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겁니까? 매월은 그 부름을 듣고 손에 든 콩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한양에서 무슨 기별이 왔길래 행여 매월이를 어디로 보내신다는 게야. 누가 듣겠네. 행랑마루에 있던 다른 종들이 슬며시 눈을 돌렸지요. 돌쇠가 광 그늘에서 매월을 보았어요. 매월의 손이 부르르 떨고 있었지요. 그날 밤 박대감과 매월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매월이 안채에서 나온 것은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어요. 마당을 가로지르는 매월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비쳤지요. 돌쇠가 행랑 그늘에서 매월을 지켜보았습니다. 매월은 행랑채로 들어가지 않고 우물가로 가서 두레박을 길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신 매월이 빈 두레박을 우물 안에 내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지요. 그러더니 무어라 소리를 내었습니다. 흥얼거리는 것이었어요. 노래인지 자장가인지 모를 알 수 없는 곡조였지요. 돌쇠가 그 곡조를 듣고 무언가에 홀린 듯이 다가갔습니다. 매월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그 곡조는 청산고을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가락이었어요. 듣는 이 가슴이 까닭 없이 미어지는 그런 곡조였지요. 돌쇠가 행랑 그늘에 멈추어 선 채로 한참을 들었습니다. 한참 만에 돌쇠가 조심스레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매월아. 매월이 흠칫 멈췄어요. 방금 그 가락은 어디서 배운 거냐? 매월이 두레박 너머로 가만히 돌쇠를 올려다봤지요.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흥얼거리게 돼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네. 가끔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 저도 모르게요. 매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돌쇠가 매월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지요. 매월 자신도 그 곡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대감 댁은 어느 때보다 분주했지요. 박대감이 며칠 안에 한양에서 큰 손님이 내려온다는 말을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손님이 누구인지는 박대감 자신만 알고 있었어요. 안채와 사랑채 청소가 시작되었고 광에서는 묵은 곡식 자루를 꺼내 핵곡으로 바꾸었지요. 매월은 어제의 매 자국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종일 일을 했습니다. 매월아, 거기 그 물독 좀 채워라. 매월이는 안채 마님 빨래도 맞춰야 한다. 부엌일도 안 마쳤는데 또 마당이냐. 다른 종들은 매월에게 가장 무거운 일을 떠넘겼지요. 우물에서 안채까지 물을 길어 나르는 일, 손이 트도록 빨래를 비비는 일, 뜨거운 부엌에서 종일 부직갱이를 잡고 서 있는 일이 모두 매월의 차지였습니다. 매월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시킨 일을 따랐어요. 돌쇠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지요. 마구간 일을 하다가도 자꾸 매월의 자리로 눈이 갔습니다. 한 번은 매월이 무거운 물독을 들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돌쇠가 슬쩍 다가갔어요. 내가 한다. 오라버니, 누가 봐요. 잠깐만 들어주는 거다. 너 다친 손이잖느냐. 매월의 손목에 새 상처가 있었지요. 어제 흙바닥에 쓰러질 때 까진 곳이었어요. 오라버니까지 다치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돌쇠가 물독을 안채 마당까지 옮겨다 놓은 뒤 광그늘로 돌아와 짧게 숨을 골랐지요. 그때 매월이 따라와 옆에 섰습니다. 매월이 작은 보따리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이거요. 말린 산딸기 한 줌이었지요. 어디서? 어제 채마밭 가는 길에 따모은 거예요. 오라버니 잡숴요. 내가 먼저 잡수렸다.
제 것은 따로 있어요. 매월이 다른 한 줌을 자기 입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이 광 그늘에 등을 대고 앉아 함께 산딸기를 씹었지요. 누가 본다면 단번에 매를 부를 모습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왜? 오라버니는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다른 종들은 다 모른 척 하는데 내가 콩 한 줌 준 적이 있지 않느냐? 그건 너무 옛날 일이잖아요. 옛날이라도 마음에 새겨진 것은 옛날이 아니지. 매월이 가만히 돌쇠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17년 동안 누구도 매월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매월의 까만 눈가에 까닭모를 물기가 어렸지요. 며칠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박대감은 한양에서 손님이 온다는 말만 흘리고 정작 어떤 손님인지는 알리지 않았지요. 그러는 사이 박대감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어요. 사랑채를 들고 나는 횟수가 늘었고 가신 한 사람과 밤늦도록 무언가 의논하는 일이 잦았지요. 그날 저녁 한양에서 온 가신이 사랑채 상석에 앉아 박대감과 마주했습니다. 자줏빛 두루마기를 입은 그자는 박대감보다 윗사람처럼 사랑채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박대감이 오히려 그 가신 앞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 모양새였지요. 한양 마님의 뜻은 이러하옵니다. 그 아이를 더 이상 청산에 두지 마시고 한양으로 올려보내라 하시었습니다. 한양으로 말이오? 예. 마님께서 직접 처분을 하시겠다 하옵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굳었지요. 이복에 17년이요. 17년 동안 내가 거두어 키운 아이를 이제와 한양으로 들이라니 그 까닭이 무엇이오? 마님께서는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에 걸리신다 하옵니다. 그렇소. 박대감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보내 드릴 셈이오? 가신이 박대감을 빤히 보았지요. 그것은 마님 뜻이요. 그것을 알지요. 그러나 한양까지 멀쩡히 살아 도달할지는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 않겠소. 박대감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가신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매월이 한양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박대감이 책임을 진다는 뜻이었지요. 박대감은 매월을 17년 동안 학대했으나 그 아이의 출생만은 자신밖에 모른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에 늘 있었습니다. 일단 닷새 안에 출발 준비를 해두겠소. 박대감이 떨떠름하게 답했어요. 매월이라는 종이 자기 정체를 짐작하고 있지는 않소. 전혀 모르오. 17년 동안 종 노릇만 한 아이가 무얼 알겠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오. 출발하기 전까지 매월이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지켜보시오. 알겠소. 가신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박대감은 그자가 사랑채를 나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매월이 빨래터에서 옷을 빨던 중이었지요. 손에 묻은 흙이 옷섭에 닿아 무언가 모서리가 슬쩍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돌쇠가 그 옆을 지나갔어요. 돌쇠의 눈에 매화 5송이가 매듭으로 수놓아진 작은 비단 놀이개가 들어왔지요. 매월아, 그게. 매월이 깜짝 놀라 놀이개를 오썩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어디서 났느냐, 그 놀이개. 모르겠어요. 모르다니. 제가 3살 때부터 가지고 있었대요. 누가 준 건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박대감 어른 눈에 들킬까봐 늘 옷섭에 꿰매고 있어요. 매월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돌쇠가 한참 매월을 보았습니다. 어딘가 아주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한낱 종이 가지고 있을 만한 놀이개가 아니었어요.
이건 누군가 너에게 매우 귀하게 만들어준 물건이다. 오라버니, 매월아, 너는 어디서 온 아이냐? 매월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 답을 알지 못했지요. 매월은 다만 까닭 없이 가슴 한 구석이 시린 것이 자기 출생과 관련 있을 거라는 막연한 짐작뿐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다만 뭐냐? 잠이 들 때 가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요. 자장가 같은 노랫소리요. 그게 누구 목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따뜻하기만 해요. 어제 우물가에서 흥얼거리던 그 곡이냐? 네, 그거예요. 돌쇠가 가만히 매월의 어깨를 보았지요. 옷섭 안쪽에 묻혀있는 그 놀이개가 매월의 출생과 관련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지요. 부엌에서 매월이 손을 씻고 있을 때였습니다. 옷소매를 걷어 올린 매월의 왼쪽 손목 안쪽에 작은 점 3개가 가지런히 박혀 있는 것이 돌쇠의 눈에 들어왔어요. 어찌나 정갈한지 누가 일부러 찍어 놓은 것 같았지요. 매월아, 그건... 매월이 흠칫 손을 거두었습니다. 점이요. 점인 줄은 알겠다만 3개가 가지런하구나.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누가 그러더냐. 박대감 어른이 한 번 그러시더라고요. 저런 흠이 있어서 더 안 데려가는 게다라고요. 매월의 목소리가 슬펐어요. 돌쇠가 매월의 손목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금이라기에는 너무 단정한 모양이었습니다. 가문이 있는 집 사람이라야 가질 만한 표식 같았어요. 그러나 돌쇠가 그것을 알아볼 까닭은 없었지요. 매월아. 네.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다만 너는 한나총이 아닌 것 같다. 매월이 가만히 돌쇠를 올려다봤습니다. 오라버니, 그런 말씀 마세요. 들으면 박대감 어른이 또 안다. 누구도 안 듣는다. 매월은 더 말이 없었어요. 다만 매월의 까만 눈에 까닭 모를 작은 빛이 비쳤지요. 누군가 자기를 한나총이 아니라고 말해준 것은 그 17년 동안 돌쇠가 처음이었으니까요.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한양 가시는 사랑채에 머물면서 박대감의 출발 준비를 재촉했지요. 매월이 한양으로 떠난다는 소문이 종들 사이에 흘러들었지만 정확한 까닭은 아무도 몰랐어요. 매월이가 한양 마님 댁 시집을 가는 건가? 시집은 무슨 시집이요? 죽을 길로 가는 게지. 한양 마님이 직접 보낸 가신이요. 그 마님 손에 들어가는 길이라면 또 듣는 사람 있겠네. 부엌 종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매월이 빨래를 널다가 그 말을 들었지요. 그러나 매월은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만 매월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녁 무렵 박대감 댁 채마밭 길에서 돌쇠가 또 그 흰 수염 노인을 마주쳤지요. 노인은 채마밭 끝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 며칠 안에 자네에게 큰일이 닥칠 게야.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매월이가 곧 떠나게 될 게다. 매월이가 어디로 갑니까? 한양으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길이지. 돌쇠가 숨을 멈췄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네가 막을 수 있다. 제가요? 한낱 머슴이 무얼 막는단 말씀이십니까? 매월이의 손을 잡고 도망쳐라. 산을 넘으면 강원도 어느 골짜기에 묻혀 살 수 있다. 그것이 매월이를 살리는 길이지. 돌쇠가 한참을 노인을 보았습니다. 종이 어찌 도망을 칩니까? 잡히면 둘 다 죽습니다. 잡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매월이는 죽는다. 둘 중 어느 죽음이 더 무거우냐?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 했지. 자네 손으로 매월이의 생을 바꿀 수 있다. 곁에 사람을 살피라 했지 않은가. 노인은 그 말만 남기고 자취도 없이 사라졌어요. 돌쇠가 채마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가슴에 묵직하게 박혔습니다. 매월을 데리고 도망친다. 한 머슴이 종 신분을 버리고 산을 넘는다.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그러나 가만히 있어도 매월은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날 밤 돌쇠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행랑채 한 모퉁이에서 돌쇠가 누워 마구 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매월이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 닷새 아니라 했습니다. 그것이 매월의 마지막 닷새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돌쇠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한낱 머슴이 매월을 살릴 길이 정말 있다면, 그것이 도망뿐이라면 돌쇠는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매월아, 내가 너를 살려야겠다. 돌쇠가 천장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매월은 모르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날 밤 매월의 운명과 돌쇠의 앞날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한낮 사랑채 문이 열리고 박대감이 매월을 부르는 호통이 마당을 갈랐지요. 매월이를 안채로 들이라. 매월이 부엌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매월의 손에 들린 한박이 마당에 굴렀어요. 돌쇠가 광 그늘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요. 박대감 안채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식경이 지난 뒤 매월이 안채에서 나오는데 그 얼굴이 종이장보다 더 새하얗게 비쳤지요. 매월은 마당을 가로질러 우물가로 갔어요. 매월이 두레박을 끌어올리지 않고 우물 가장자리에 손을 짚었습니다. 한참 머리를 숙이고 있었지요. 매월의 어깨가 가늘게 흔들렸어요. 돌쇠가 광 그늘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섰지요. 매월이 돌쇠를 보고 손짓해 다가오게 했습니다. 오라버니, 왜 그러느냐? 내일 새벽이래요. 한양 가신이 저를 데리고 떠난답니다. 내일이라고. 네. 박대감 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한양 큰 마님께서 직접 가르치실 일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매월아. 네. 그건 가는 길이 아니다. 내가 한양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더라. 매월의 눈이 동그래졌지요. 누가 그래요? 채마밭 가는 길에서 만난 흰 수염 어르신이 그러시더라. 산모롱이 어르신이요. 그래. 매월이 한참을 말없이 돌쇠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한양으로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박대감도 한양 마님도 가신도 모두 알면서 보내는 것이라는 사실이 천천히 매월의 마음에 스며들었지요. 매월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 나왔어요. 오라버니, 저는 그래도 가야 돼요. 왜 가느냐? 제가 안 가면 박대감 어른이 다른 종들까지 매를 들 거예요. 저 하나 사라지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살 수 있잖아요. 매월아, 저는 어차피 사람도 아닌 종이에요. 오라버니, 한 번만이라도 사람답게 죽고 싶을 뿐이에요. 매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쇠가 매월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어요. 매월이 흠칫 몸을 떨었지요. 누군가 자기 어깨에 손을 댄 것이 얼마만인지 매월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매월아, 잘 들어라. 내가 너를 산으로 데리고 가겠다. 네. 오늘 밤에 산을 넘어 강원도 어느 골짜기로 가자.
채마밭 어르신이 길을 알려주셨다. 매월이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오라버니, 그건 안 돼요. 종이 도망치다 잡히면 둘 다 죽어요. 잡히지 않으면 된다. 잡혀요. 무조건 잡혀요. 박대감이 가만 안 둬요. 매월아, 가만 있어도 너는 내일 죽는다. 매월의 눈에서 까닭 모를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오라버니까지 죽이고 싶지 않아요. 저 때문에. 매월아, 너 때문이 아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다. 내가 죽으러 가는 걸 보고 가만 앉아 있는 머슴이라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않으냐. 매월이 입을 다물었지요. 돌쇠의 손이 매월의 어깨에서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우물가에 서 있었어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지요. 오라버니. 매월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가는 길이 정말 죽으러 가는 길이라면 저는 살고 싶어요. 매월의 그 한마디에 돌쇠의 가슴이 묵직해졌지요. 17년 동안 매를 맞으며 산 매월이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말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 살자. 둘 다 살자. 오늘 밤 자정의 행랑 뒤 담장 옆에서 만나자. 그때 산으로 떠난다. 매월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돌쇠는 채마밭으로 향했어요. 마지막으로 그 흰 수염 노인을 만나고 싶었지요. 산모롱이 바위 위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왔구나. 오늘 밤 매월이를 데리고 산을 넘으려 합니다. 옳은 결단이지. 길을 한 번만 더 알려주십시오.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청산 뒤편 능선을 따라 동쪽으로 사흘을 가거라. 그러면 호명이라는 산속 마을이 나온다. 그 마을 한복판에 산수유 나무 한 그루가 있다. 산수유 나무요. 그 나무 그늘에 약초 다리는 할미가 산다. 그 할미를 찾아가서 내 이름을 대거라. 어르신의 이름이요? 개오라고 하거라. 돌쇠가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지요. 매월이의 출생은 묻지 마. 다만 그 놀이개와 손목의 점 3개는 잘 간직해라. 언젠가 그것이 매월이의 생을 한 번 더 바꿀 것이야. 어르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길을 안내해 주는 늙은이일 뿐이다. 가거라. 시간이 없다. 노인이 그 말을 남기고 또 자취도 없이 사라졌어요. 돌쇠가 산모롱이를 돌아 박대감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 한 구석에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이 느껴졌지요. 한낱 머슴이 종신분을 버리고 도망친다는 것은 17년 전 매월이 박대감 댁으로 끌려왔던 일만큼이나 큰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돌쇠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박대감 댁은 일찍 등불이 꺼졌어요. 한양 가시는 사랑채 곁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지요. 박대감은 마지막 손익을 계산하느라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매월은 안채 아래 행랑채 한 모퉁이에서 자기 짐을 챙기는 척하며 자정을 기다렸어요. 자정을 알리는 야경꾼의 박이 멀리서 2번 울렸지요. 매월이 옷서풀 한 번 더 매만지고 놀이개가 잘 꿰매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행랑 뒤 담장 옆으로 살금살금 걸음을 옮겼어요. 담장 아래에 그림자 하나가 먼저 와 있었지요. 돌쇠였습니다. 왔느냐? 네. 가자. 돌쇠가 매월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한지 매월의 가슴이 가늘게 떨렸지요. 17년 만에 누가 매월의 손을 그렇게 잡아준 일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담장을 넘었어요. 박대감 댁 뒤쪽으로 펼쳐진 좁은
길이 산자락까지 이어졌지요. 돌쇠가 매월의 손을 잡고 그 길을 빠르게 걸었습니다. 숨을 죽이거라. 네. 발을 가볍게. 네. 뒤에서 개 짖는 소리도 사람 쫓는 발자국도 들리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곧 청산 마을의 등불이 사라지는 산자락에 이르렀습니다. 매월이 뒤를 한번 돌아봤지요. 청산 박대감 댁의 마지막 불빛이 멀리서 작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매월이 17년 동안 살았던 그 집이었지요. 매월의 눈에 까닭 모를 물기가 어렸습니다. 학대 집이었으나 그래도 매월에게는 유일한 세상이었어요. 돌아보지 말거라. 돌쇠가 매월의 손을 다시 잡아 끌었지요. 네, 오라버니. 매월이 등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이 산자락 어둠 속으로 점점 사라져 갔지요. 새벽이 오기 전까지 능선 하나는 넘어야 했어요. 산속은 칠흑같이 어두웠지요. 별만이 두 사람의 머리 위에서 깜빡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첫 달기 올 무렵이었지요. 박대감 댁 부엌에서 매월이 보이지 않는 것을 다른 종 하나가 알아챘습니다. 그 종이 다른 종을 불렀고 곧 박대감 댁 전체가 술렁였어요. 매월이가 없어. 행랑채에도 없어요. 우물가에도 없습니다. 감히 도망을 쳐. 박대감의 호통이 마당을 갈랐지요. 한양 가신도 잠에서 깨어 사랑채 마루로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매월이라는 종이 사라졌소. 혼자 도망친 것이오? 머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돌쇠라는 자입니다. 가신의 얼굴이 시퍼렇게 굳었어요. 즉시 추격을 시키시오. 잡으면 그 자리에서 처분해야 하오. 한양마님이 알기 전에 끝내야 하오. 알겠소. 박대감이 마당의 종들을 불러 모았지요. 포졸 5사람과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즉시 산자락을 추격하라. 2시진 안에 잡아오너라. 종들이 흩어졌습니다. 박대감이 한참을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입을 일그러뜨리고 있었지요. 한양마님의 노여움을 어떻게 감당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 시각 산 능선을 막 넘어가던 돌쇠와 매월은 그 소동을 알 수 없었지요. 두 사람은 다만 발을 빠르게 옮기고 있었습니다. 매월의 발이 2번 미끄러졌고 돌쇠가 그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오라버니, 추격대가 오면 어떻게 해요? 산속에 묻혀야지. 잡히면. 매월아, 잡힐 생각 말고 앞만 봐. 매월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산속 어둠은 점점 짙어졌고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의 발걸음은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산 너머 어디서 사냥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멀리 들렸을 때 매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라버니, 개 소리예요. 들었다. 더 빨리 가자. 돌쇠가 매월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지요.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한 도망이었고 사람답게 죽지 않으려는 마지막 한 걸음이었습니다. 청산의 등불은 이제 산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어요. 새벽이 동쪽 하늘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지요.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는 이 길 끝에 가서야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능선을 넘어 산속으로 들어선 지사흘이 지났습니다. 추격대가 처음에는 사냥개를 앞세워 산자락까지 따라왔으나 매월의 옷자락에서 흘러나온 피멍, 양 냄새를 개가 자꾸 잃었지요. 돌쇠가 흐르는 계곡물에 매월의 발을 2번이나 씻겼고 사흘째 되던 날 추격대는 산속 어느 능선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추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지요. 산속 동굴에서 두 사람은 사흘을 더 묵었습니다. 오라버니, 배가 고파요. 조금만 참거라. 산 너머에 마을이 있다 했지. 고명 마을이요? 그래. 어르신이 일러주신 곳이다. 돌쇠가 산딸기 한 줌과 잔며자를 매월의 손에 쥐어 주었어요. 매월이 그것을 한 알씩 씹으며 돌쇠를 가만히 보았지요. 오라버니. 응. 제가 짐이 되는 거지요. 무슨 그런 말이냐. 오라버니 혼자였으면 벌써 산을 넘으셨을 텐데. 매월아, 너 없으면 내가 왜 산을 넘느냐. 매월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짐이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해준 일이 매월에게는 아직도 낯설었어요. 이튿날 새벽 두 사람이 마침내 산을 다 넘어 호명마을 어귀에 닿았지요. 산수유꽃이 막봉오리를 맺기 시작한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정말로 큰 산수유,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 나무 그늘에 작은 오두막 한 채가 보였지요. 누가 봐도 약초 할미의 거처임이 분명했습니다. 돌쇠가 매월의 손을 잡고 오두막 앞에 섰어요. 계십니까? 오두막 안에서 늙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누구요? 손님이 왔습니다. 산모롱이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오두막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키 작은 할미 한 사람이 문턱에 서 있었어요. 흰 머리가 가지런했고 눈빛이 깊었지요. 어르신 이름이 뭐라 하시었소? 개오 라 하시었습니다. 할미의 눈이 동그래졌지요. 들어오시오. 오두막 안은 좁았으나 정갈했습니다. 약초 묶음이 천장에서 늘어져 있었고 한쪽에 작은 화로가 있었어요. 매월이 들어서자 할미가 가만히 매월을 보았지요. 어디서 왔소? 청산이에요. 어디로 가는 길이요? 모르겠어요. 다만 살고 싶어요. 할미가 한참을 매월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에 묵어도 좋소. 며칠이든 몇 달이든. 다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부부라 하시오. 멀리서 시집 가다가 길을 잃은 부부라 하면 됩니다. 매월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부부요? 그렇소. 그래야 마을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지. 종이 도망쳐 왔다 하면 다 신고당하오. 돌쇠가 매월을 돌아봤지요. 매월이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부라는 말이 둘 다에게 낯설었으나 살아남기 위한 거짓이었어요. 그리하겠습니다. 돌쇠가 작게 답했지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약초 할미 오두막 옆 작은 헛간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헛간이라고는 하나 할미가 깨끗이 정리해 놓은 곳이었어요. 한 칸짜리 방에 집자리 한 장. 그뿐이었지요. 그래도 두 사람에게는 청산박대감 댁행랑채보다 100배, 1000배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첫날 밤 매월이 집자리 한쪽에 가만히 누웠어요. 오라버니, 저는 여기에 누울게요. 그래. 오라버니는 저쪽으로 누우세요. 안다, 안다. 방이 좁아 둘이 누우면 어깨가 닿을 듯했지요. 돌쇠가 일부러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한참이 지나도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처음 한 방에서 자는 남녀였으니까요. 오라버니. 왜? 잠이 안 오세요? 안 온다. 저도요. 두 사람이 가만히 천장을 보았어요. 집 사이로 별 한 점이 보였지요. 돌쇠가 작게 웃었습니다. 매월아, 우리가 살아있구나. 네. 오라버니. 살아있어요.
그러면 됐다. 매월의 눈가에 까닭 모를 물기가 어렸지요.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했던 그 말이 천장의 별 아래에서 작게나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부터 두 사람은 약초 할미를 도와 일을 시작했지요. 매월은 약초를 다듬고 말리는 일을, 돌쇠는 마을 사람들의 잔심부름과 산에서 나무하는 몫을 맡았어요. 매월의 손이 약초를 다듬는 솜씨가 어찌나 빠른지 할미가 며칠 만에 혀를 찼습니다. 매월이는 손이 빠르오. 부엌일을 17년 했어요. 부엌일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매월이 흠칫했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손이 곱고 손가락 마디가 길어. 종으로만 산 손이 아니오. 매월이 자기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17년 동안 학대받은 손이었지요. 그래도 할미의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어요. 호명마을은 산속에 깊이 들어앉은 작은 마을이었지요. 사람이 20가구 남짓. 모두 약초와 나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늦은 신혼부부가 산을 넘어왔다고 여겼지요. 새댁, 우물에서 물 한 사발 떠다 줘 보소. 새댁 내 새신랑은 어디서 나무를 그리 잘하오. 새댁이 부엌 솜씨가 좋은가 보네. 매월이 처음에는 새댁이라는 말이 너무 낯설어 손이 떨렸지요. 한 번도 그렇게 불려본 적이 없었어요. 평생 매월이, 인연, 저것 같은 말만 들었던 매월이었습니다. 새댁이라는 말은 매월에게 사람 대접이었지요. 저녁이면 매월이 약초 할미 곁에서 약을 다리는 일을 익혔어요. 할미가 약초 이름을 하나씩 알려주었지요. 이건 익모초고 저건 삽주뿌리고 외워 두시오. 네, 할머니. 매월이는 영리하네. 한 번 들으면 잊지를 않는구만. 매월이 살짝 미소를 지었지요. 살면서 누군가 자기를 영리하다고 한 일이 없었습니다. 매월의 까만 눈이 봄날 햇살에 반짝였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매월이 화로 옆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지요. 할미가 졸음에 겨워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매월이 무심코 입에서 자장가 한 가락을 흥얼거렸습니다. 청산 우물가에서 흥얼거렸던 그 노래였지요. 할미가 졸음에서 깨어 매월을 보았어요. 새댁. 네. 방금 부른 노래가 무엇이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흥얼거리게 돼요. 누구한테 배운 거요?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가끔. 할미가 매월을 한참 보다가 가만히 한숨을 쉬었지요. 새댁. 그 노래는 평민이 부르는 가락이 아니오. 매월의 손이 멎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젊은 시절 한양 어느 댁에서 살림을 산 적이 있소. 그 댁에서 큰마님이 어린 따님에게 그 가락을 자주 부르시었지. 가전 비곡이라 해서 한 가문에서만 대대로 부르는 곡이요. 가전 비곡이요? 그렇소. 평민의 아이가 알만한 노래가 아니오. 매월의 가슴이 가늘게 떨렸지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 까닭이 그날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막연한 궁금증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그 한양댁이 어떤 가문이세요? 새댁. 그건 묻지 마시오. 나도 더 이상은 아오. 다만 새댁이 들고 다니는 그 가락은 어디서 흘려들었든 보통 곡이 아니오. 매월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밤 매월이 자리에 누워 한참을 천장을 보았어요. 17년 동안 자기 안에서 흥얼거려 온 그 가락이 자기가 모르는 어떤 가문의 비곡이라니. 매월의 마음
한 구석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에서 돌쇠가 잠든 척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돌쇠도 그 대화를 모두 들었지요. 매월이는 도대체 누구의 자식일까? 돌쇠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물음이었지요. 다만 그 물음이 두 사람의 작은 헛간에 가만히 머무르고 있었어요. 며칠 후 마을에 산수유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수유 나무 그늘에 모여 작은 잔치를 벌였지요. 부침개 부치는 냄새가 마을 한복판에 퍼졌어요. 매월이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새댁도 와요. 같이 부쳐요. 마을 아낙 하나가 매월의 손을 잡아 끌었지요. 매월이 어색하게 잔치 자리로 들어갔어요. 손에 부침개 반죽이 묻었고 누군가 매월의 머리에 산수유 꽃 한 가지를 꽂아 주었습니다. 새댁, 어쩜 이리 곱소. 새 신랑이 복도 많네. 마을 사람들의 말에 매월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돌쇠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요. 17년 동안 흙바닥에서만 살던 매월이 산수유 꽃 아래에서 사람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돌쇠의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해졌어요. 매월아, 한 번만이라도 사람답게 살게 해주마. 돌쇠가 속으로 다짐했지요. 호명 마을의 봄날이 그렇게 한 자락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평온은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청산 박대감 댁에서는 그날도 추격대가 새로 꾸려지고 있었지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호명 마을의 산수유 꽃이 지고 그 자리에 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지요. 매월과 돌쇠는 약초 할미 오두막 옆 헛간에서 가짜 부부로 살고 있었어요. 가짜 부부라고는 하나 마음은 이미 가짜가 아닌 그 무엇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매월이 약초 다리는 솜씨가 어찌나 늘었는지 호명 마을 사람들이 다 매월을 찾았어요. 새댁, 우리 영감이 또 허리가 안 좋소. 익모초 좀 다려줄 수 있겠소. 새댁네 다리약은 어찌 이리 잘 듣는지 모르겠소. 새댁이 손이 야무진가 보네. 한양 어느 약방에서나 배운 솜씨 같아.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 매월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저녁이면 돌쇠가 마을 청년들과 산에 들어가 사냥을 했어요. 도망쳐온 처지라 물이 한복판에 끼지는 못했지만 돌쇠는 묵묵히 짐을 가장 많이 졌습니다. 청년들이 어느 날 돌쇠에게 말을 건넸어요. 새 신랑, 자네는 어디서 왔다 했지? 멀리서 왔습니다. 새댁이 곱고 새 신랑이 듬직하고 호명에 자리 잡아도 좋겠소. 감사합니다. 돌쇠가 짧게 답했지요. 마을 사람들의 호의가 따스했으나 돌쇠는 마음 한구석에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청산 박대감 댁 추격대가 호명까지 와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지요. 매월이 오두막 뒤 텃밭에서 채소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산에서 돌아와 매월의 옆에 가만히 앉았어요. 해가 호명 산자락 너머로 빨갛게 지고 있었지요. 매월아. 네. 몇 가지만 말해도 되겠느냐? 네. 여기 호명에서 한 달이 지났구나. 그러게요. 매월아, 너는 지금 행복하느냐? 매월이 손을 멈췄지요. 그러고는 한참 만에 작은 소리로 답했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행복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요. 이게 행복이면 저는 그래요. 처음으로 행복해요. 매월의 까만 눈에 저녁 해가 비쳤어요. 돌쇠가 잠시 망설이다 매월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두 사람이 호명에 와서 손을 잡은 적은 추격 길이 끝난 뒤로 별로 없었습니다.
헛간에서 한 칸짜리 방에 누워도 늘 등을 돌려 잤지요. 가짜 부부였으니까요. 매워라. 네. 가짜 부부 말고 진짜 부부가 되어도 되겠느냐. 매월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오라버니. 내 정체를 모르는 채로 너랑 같이 살자고는 못한다. 너의 출생이 어디든 어쩌면 너는 양반댁 따님일지도 모르고. 오라버니. 저는 양반댁 따님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오라버니 곁에 살고 싶어요. 매월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돌쇠가 매월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두 사람이 해지는 텃밭에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17년의 학대와 한 달의 도망 끝에 두 사람의 마음이 비로소 한자리에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매월과 돌쇠가 헛간 한 칸짜리 방에 누웠습니다. 집자리 한쪽에 매월이, 다른 쪽에 돌쇠가 누워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은 두 사람 다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매월이 가만히 돌쇠의 손을 찾아 잡았지요. 오라버니. 왜? 오늘부터는 진짜 부부예요. 그래.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한다. 두 사람이 그렇게 손을 잡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집 사이로 별이 한 점 보였지요. 매월의 까만 눈가에 까닭모를 물기가 어렸어요.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했던 그 한마디가 한 달 만에 작은 헛간에서 이루어진 셈이었습니다. 며칠 후 호명마을에 장날이 섰지요. 매월이 약초 할미를 따라 장터에 나갔어요. 평소에는 매월이 마을 안에서만 다녔으나 그날은 약초를 팔러 가야 한다 해서 처음으로 호명 밖 장터까지 따라간 것이었지요. 장터에서 매월이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씩 받았습니다. 호명 마을 사람들이 새댁이 곱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까닭이었어요. 매월이 약초 할미 옆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을 때였지요. 한 노인이 약초 할미 자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보, 익모초 한 첩다오. 2푼이요. 노인이 돈을 내고 매월을 가만히 보았어요. 매월이 익모초를 종이에 싸주는 그 순간 매월의 옷소매가 살짝 거치면서 왼쪽 손목 안쪽이 드러났지요. 점 3개가 가지런히 박혀있는 그 손목이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새댁, 그 점은. 매월이 흠칫 옷소매를 끌어당겼지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점이에요. 그렇소. 노인이 약초 한 첩을 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걸음이 어딘가 빨라져 있었어요. 매월이 그것을 눈치챘지요. 할머니, 저 노인분이 누구세요? 처음 보는 분이요. 이 동네 사람은 아니요. 매월의 가슴이 가늘게 떨렸어요. 그 손목점은 매월이 평생 한 번도 자기 자신 외에 누구에게 보인 적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 노인의 눈빛이 그 점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매월이 약초 할미 옆에서 한참을 손을 멈추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노인이 어디 쪽으로 가셨어요? 북쪽 길로 갔소. 발걸음이 묘하게 다급한 것이 마음에 걸리네. 새댁, 무슨 일이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매월이 가까스로 손을 다시 움직였지요. 그러나 그 짧은 한순간이 매월의 한 달간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는 시작이었음을 매월 자신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이 파한 저녁 무렵이었지요. 매월과 약초 할미가 호명 마을로 돌아오는데 마을 어귀에서 돌쇠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돌쇠의 얼굴이 평소보다 어둡게 굳어 있었습니다. 매월아, 오라버니, 왜 그러세요? 마을 어귀에서 낯선 사람 둘이 우리 헛간 쪽을 살피고 갔다. 한 사람은
박대감 댁에서 본 적이 있는 종놈이었다. 청산에서 살림을 살던 자다. 매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오라버니, 그러면 우리를 찾아온 거다. 박대감이 추격대를 새로 꾸려서 보낸 거지. 그 시각 호명 어기 너머 산자락에서 청산 박대감 옛종이 자줏빛 가신과 함께 마을 지형을 살피고 있었어요. 호명 마을에 약초 다리는 솜씨 좋은 새댁이 있다는 소문은 한양 가신이 청산을 빠져나가는 길에 흘려들었던 한 자락이었지요. 매월이가 호명에 있다는 게 분명한가? 분명합니다. 청산에서 본 매월이가 맞소이다. 손목점 3개를 제가 똑똑히 보았소. 그러면 마님 뜻을 어찌 처리하라 하시었지. 이 자리에서 처분하지는 마시고 한양 도성으로 끌고 오라 하시었습니다. 한양으로 말이오? 예. 도성문에서 잡아들이는 것처럼 꿈이라 하시었습니다. 가신과 종이 한참을 의논했지요. 두 사람의 음모는 이미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호명 마을 헛간으로 돌아온 매월과 돌쇠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라버니, 우리 또 떠나야 해요. 어디로 가느냐? 더 깊은 산속으로. 매월아. 네. 이제는 산속에 묻혀도 답이 없을 것 같다. 매월이 가만히 돌쇠를 보았어요. 무슨 뜻이세요? 청산 박대감이 보낸 종이 호명까지 왔다는 건 한양 마님이 우리를 끝까지 찾는다는 뜻이지. 산속에 묻혀도 결국은 찾아낼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월아, 너의 출생을 알아야겠다. 매월의 눈이 동그래졌지요. 제 출생이요. 내가 한낱종이 아니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노리개, 손목점, 가전 비곡까지. 너의 출생을 아는 사람이 어딘가 있을 거다. 산모롱이 어르신이 너의 출생을 묻지 말라 하셨지만 이제는 너의 출생이 너를 살릴 유일한 길이다. 매월이 한참을 말없이 돌쇠를 보았어요. 오라버니. 네. 제 출생이 만약 양반댁이면 저는 오라버니랑 어떻게 돼요? 매월아,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먼저 너를 살려야지. 두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마주 앉아 있었지요. 헛간 한 칸짜리 방에 별빛이 한 점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매월의 까만 눈에 까닭 모를 두려움이 어렸어요. 자기 출생을 안다는 것은 어쩌면 돌쇠와의 인연이 끝난다는 뜻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그런 두려움을 견딜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지요. 다음 날 새벽채 동이 트기도 전이었어요. 호명마을 어귀에서 사냥개 짖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 발걸음이 들이닥쳤습니다. 약초 할미가 헛간 문을 살며시 열었지요. 세대, 새신랑. 빨리 일어나시오. 매월과 돌쇠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포졸들이 들이닥쳤소. 어서 옷을 갈아입어요. 할미가 어디서 마련해 놓았는지 두 벌의 옷을 던져 주었지요. 매월에게는 마을 노파의 누런 무명 저고리, 돌쇠에게는 사냥꾼이 입을 만한 가죽 조끼였습니다. 두 사람이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는 사이 마당에서 가신의 호통이 들렸어요. 도망친 종 돌쇠와 매월을 내놓아라. 마을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 우르르 마당으로 모여들었지요. 약초 할미가 천천히 마당으로 나가 가신을 마주했습니다. 여기엔 그런 종놈이 없소. 거짓말 마라. 매월이라는 새댁이 약초 다리는 솜씨가 좋다고 호명 마을에서 소문이 났다. 새댁은 사흘 전에 친정 가는 길이라며 떠났소. 어디로 갔는지는 알 길이 없소이다. 믿을 수 없다.
마을 집을 모조리 뒤져야겠다. 가신이 포졸들에게 손짓했지요. 그때 마을 청년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어요. 가신 어른, 잠시만요. 새 댁은 정말 사흘 전에 떠났습니다. 제가 마을 어기까지 배웅도 했지요. 내 이놈 거짓을 고하면 너도 죄가 되느니라. 제가 무엇 때문에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청년이 가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호명 사람들이 한 달 사이에 매월과 돌쇠를 가족처럼 여기게 된 까닭이었지요. 가신이 한참을 약초 할미와 마을 청년을 의심하다가 결국 산자락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시각 매월과 돌쇠는 오두막 뒷문으로 빠져나와 약초 할미가 일러준 산속 좁은 길로 달리고 있었어요. 돌쇠가 매월의 손을 단단히 잡았지요. 오라버니, 어디로 가요? 산속으로. 더 깊이. 한양으로 가는 길은요? 매월아, 한양길도 이제는 막혔다. 일단 산속에 묻혀야 한다. 뒤에서 사냥개 짖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어요. 마을에서 의심을 푼 가신이 다시 산자락을 뒤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호명 마을의 평화가 그렇게 한순간에 깨어졌습니다. 가짜 부부의 한 달이 봄날 산수유 꽃처럼 짧게 흘러간 것이었어요. 두 사람이 산속을 사흘 동안 정처 없이 헤맸지요. 호명을 빠져나온 그 새벽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자리를 옮겼습니다. 매월의 옷서패는 약초 할미가 작별 인사 대신 살짝 꿰매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 종이에는 한양 약방 주인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산속에 묻힌 두 사람에게는 한양이 너무 멀었지요. 오라버니, 사흘째 굶었어요. 매월아, 한 입만 더 참거라. 산 너머에 화전민 마을이 있다 했다. 발이 더 이상 안 움직여요. 내가 업어주마. 돌쇠가 매월을 등에 업고 산길을 걸었어요. 매월의 몸이 어찌나 가벼운지 돌쇠의 가슴이 묵직해졌지요. 그러나 사냥개의 코는 매월의 약초 냄새를 끝내 잃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 두 사람이 산자락 어느 계곡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어요. 뒤에서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지요. 오라버니, 따라잡혔어요. 매월아, 도망쳐. 돌쇠가 매월을 등 떠밀었지만 매월의 발은 이미 닳아 있었습니다. 한 걸음을 떼는 것이 한 시즌 걸리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이 끝내 추격대에 둘러싸였지요. 박대감 옛종과 자줏빛 가신이 포졸들과 사냥개를 데리고 다가왔습니다. 이 도망친 종놈 한 쌍을 마침내 잡았다. 포승줄로 묶어라. 매월과 돌쇠가 그 자리에서 결박당했어요. 매월의 옷서피 거칠게 뒤져졌지요. 매화 5송이 놀이개가 한 짝 발견되었습니다. 가신이 그 놀이개를 손에 들고 빙긋 웃었어요. 한양마님의 놀이개가 매월이 옷서패에 꿰매어 있었다. 이거지. 도둑죄가 명백하다. 그건 마님 놀이개가 아니오. 닥쳐라. 한양 도성으로 끌고 간다. 가신의 분부에 두 사람이 끌려 일어났지요. 사흘 만에 잡힌 두 사람의 운명이 그 자리에서 결판이 났어요. 매월이 결박당한 채 한 번 돌쇠를 돌아봤지요. 오라버니, 죄송해요. 매월아, 살아만 있어라. 두 사람이 한양 도성을 향해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길을 결박당한 채로 끌려갔지요. 산을 2번 넘었고 강도 하나 건넜습니다. 매월의 발이 자꾸 미끄러졌고 그 몸의 열이 그날 밤부터 슬며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돌쇠가 묶인 손으로 매월의 손이라도 한 번 잡으려 했지만 포졸들이 가만두지 않았지요. 오라버니, 자꾸 추워요. 매월아,
조금만 참아라. 한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매워라 잡혔다고 끝난 게 아니다. 너의 정체를 누가 알아볼 사람이 한양 어딘가에 있을 게다. 포기하지 말거라. 매월이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매월의 눈에는 이미 까닭 모를 체념이 어려 있었지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침내 한양 도성문 앞에 끌려왔어요. 도성문 앞 군중이 결박당한 두 종놈을 향해 야유를 던졌지요. 한낱종이 양반 놀이개를 훔쳐 달아나다니, 감히 한양만이 물건을 탐내다니, 가신이 도성문 앞에서 매월의 옷소매를 거칠게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 안쪽 점 3개가 도성문 앞 햇빛 아래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 점이 신분증명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다만 종이 양반 흉내를 내려고 가짜 점을 새긴 것이라는 모함만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한낱 종이 양반 흉내를 내고 가짜 점까지 새기다니. 도성문 앞 군중의 야유 속에서 매월이 흘바닥에 무릎 꿇려졌어요. 매월의 까만 눈에 까닭 없는 눈물이 흘렀지요. 매월아, 흔들리지 말거라. 돌쇠가 옆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포졸 하나가 돌쇠의 입을 막았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양 도성옥으로 끌려갔지요. 한양 도성옥은 어두컴컴한 곳이었어요. 매월이 여종옥에, 돌쇠는 따로 남자 칸에 갇혔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두꺼운 흙벽 하나가 있었습니다. 매월이 흙바닥에 쓰러진 그 모습이 청산 박대감 댁마당에 쓰러졌던 그날 밤과 어찌나 닮아 있던지요. 매월의 옷이 어느새 더러워져 있었어요. 매월의 손목에서 놀이개는 압수되어 있었지요. 매월의 열이 옥에 들어온 뒤로 더 올랐습니다. 산길에서 다친 발이 부어 있었고, 닷새 길을 걸은 끝에 옥 흙바닥에 누운 매월의 몸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보였어요. 옥졸들은 매월에게 약을 주지 않았지요. 한양 마님의 분부였습니다. 매월이 옥에서 죽으면 모든 일이 깨끗하게 처리되는 것이었어요. 옆방 옥의 돌쇠는 매월에 가는 숨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그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월아. 돌쇠가 흙벽 너머로 매월을 불렀어요. 매월아, 살아있어라. 매월에게서 가는 대답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다만 한참 만에 작은 흥얼거림이 들렸습니다. 매월이 옥 흙바닥에서 그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청산 우물가에서 호명 약초 할미 앞에서 무심코 새어나오던 그 가락을 그날 옥에서는 매월이 처음으로 의식하며 불렀지요. 어머니가 부르시던 노래라고 했지. 매월이 자기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곡조에 가만히 자기를 맞춰보았어요. 평생을 모르고 부른 노래였지만 그 가락만은 매월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는 듯 했지요. 매월이 죽기 전에 어머니의 목소리에 한 번이라도 가닿고 싶어 가는 숨으로 그 가락을 이어갔습니다. 옆방 옥의 돌쇠가 그 가락을 듣고 흙벽에 머리를 박았어요. 매월아, 한 번만이라도 사람답게 살게 해주겠다 했는데. 돌쇠가 작게 흐느꼈지요. 매월이 죽으면 자기도 살 까닭이 없었습니다. 사람답게 살게 해주겠다 한 약속이 한양옥에서 깨어지는 그 순간이었어요. 도사 어르신이 곁에 사람을 살피라 하셨는데 결국 돌쇠는 매월을 살리지 못한 것이었지요. 사람의 가치는 살아감에 있다 했는데 매월이 한 달의 호명, 시간을 빼면 사람답게 산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어르신. 돌쇠가 흙벽에 이마를 대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시각이었지요. 한양 김참판 댁 안채에서 후처 백씨가 가신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줏빛 비단 저고리를 입은 백씨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비쳤어요. 도성문에서 잡았다 하였소. 예. 매월이라는 종과 머슴 한 자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놀이개는 마님께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내가 가져야지. 17년 전에 함께 묻었어야 할 물건이었거늘. 백씨의 손에 놀이개 한 짝이 들렸어요. 매화 5송이가 매듭으로 수놓아진 그 놀이개를 백씨가 한참을 들여다봤지요. 그 놀이개의 다른 한 짝이 어디 있는지를 백씨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매월이는 며칠 안에 옥에서 죽도록 하시오. 예, 마님. 그 머슴도 마찬가지요. 살려두면 입을 열 위험이 있소. 분부 받들겠습니다. 가신이 자리에서 물러갔어요. 백씨가 놀이개를 작은 함에 넣고 잠갔지요. 17년 전 본처 정덕순이 산후병으로 세상을 뜨던 그 순간 어린 매월을 박대감에게 보내면서 백씨가 함께 처분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 놀이개 한 짝이었어요. 본처가 죽기 직전 매월의 옷섭에 그 놀이개를 꿰매 놓았기 때문이었지요. 본처가 마지막으로 매월에게 남긴 것이 17년이 지나 매월의 죄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씨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한 짝 놀이개가 어디 있는지였지요. 백씨는 그것을 자기 친정 어딘가에 묻어두었다고 기억했으나 본처 정덕순이 죽기 전에 놀이개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당시 본처를 모시던 유모 한 사람뿐이었지요. 그리고 그 유모는 18년 전 임종 직전에 자기 누이에게 그 비밀을 모두 전했어요. 누이야, 이 비밀만은 자네가 가지고 가게. 걱정 마라. 무덤 들어갈 때까지 지킬 것이다. 본처의 유모와 그 누이가 임종 자리에서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었지요. 그 유모의 누이가 바로 산모롱이 어르신 도사해였습니다. 그러나 한양옥의 흙바닥에 누운 매월은 그 사실을 알 까닭이 없었지요. 매월은 다만 자기 안에서 흘러나오는 가전 비곡 한 가락을 무의식 중에 흥얼거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가락이 매월의 어머니가 매월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이라는 것을 매월 자신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월아, 살아있어라. 옆방옥의 돌쇠가 흙벽 너머로 작게 속삭였지요. 매월의 가락은 점점 가늘어졌어요. 한양옥의 밤이 깊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한양 도성 어느 한 곳에서 흰 수염 노인 한 사람이 김참판 댁 대문 앞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노인의 손에 작은 함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그 함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한양옥의 밤이 깊었습니다. 매월의 자장가는 점점 가늘어졌고 마침내 어느 순간 멈춰버렸지요. 옆방옥에서 돌쇠가 흙벽에 머리를 박은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매월이 죽은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가 돌쇠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매월아. 돌쇠의 작은 부름에도 옆방에서 답이 없었지요. 돌쇠가 흙벽에 손바닥을 댔어요. 그 손바닥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사람답게 살게 해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한양옥의 흙바닥에서 깨어진 셈이었지요. 돌쇠가 그제야 산모롱이 어르신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그 말이 돌쇠의 귓가에 다시 울렸어요. 매월이 호명에서 한 달 동안 사람답게 살았다는 것이 돌쇠에게 그날 밤 한 줄기 위로가 되었지요. 매월이 비록 옥에서 죽는다 해도 매월의 한 달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월아.
너는 한 달이지만 사람답게 살았다. 돌쇠가 흙벽 너머로 작게 속삭였어요. 그 시각 한양 도성 어느 골목길에서 산모롱이 어르신 혜호가 김참판 댁 대문 앞에 서 있었지요. 혜호가 손에 든 작은 함을 가만히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함 안에 든 것은 매화 5송이가 매듭으로 수놓아진 놀이개 한 짝이었어요. 혜호가 그 놀이개를 18년 동안 지켜왔지요. 본처 정덕순이 산후병으로 세상을 뜨던 그 자리에서 본처가 옛 유모에게 놀이개 한 짝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 유모가 2해 뒤 임종 자리에 들면서 그 놀이개와 비밀을 한꺼번에 누이 혜호에게 넘긴 것이었지요. 유모가 임종 자리에서 그렇게 부탁했어요. 누이야, 이 놀이개가 후처의 손에 들어가면 매월이가 안전치 못하다. 잘 간직하다가 그 아이가 자기 정체를 알게 될 그날을 기다려라. 걱정 마라. 무덤 들어갈 때까지 지킬 것이다. 혜호가 그 약속을 18년 동안 지켜왔어요. 청산 산모롱이에서 돌쇠를 처음 본 그날, 혜호는 매월이 그 정체를 알게 될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했지요. 그러나 정작 매월이 한양 도성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산속까지 전해진 그날에서야 혜호는 자기가 더 이상 산속에 머무를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혜호가 김참판 댁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김참판 어르신을 뵙고자 하는 사람이요. 대문이 열렸지요. 김참판 김재익이 직접 대문 앞에 나왔어요. 백씨가 잠든 안채를 뒤로 한 채였습니다. 어르신은 누구이시오? 산속에 사는 늙은이입니다. 한 가지만 보여드리지요. 혜호가 함을 열어 놀이개 한 짝을 김참판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놀이개를 본 김참판의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본처 정덕순의 시집 놀이개였습니다. 본처가 죽기 직전 한 짝을 갓난아이의 옷섭에 꿰매던 그 놀이개를 김참판이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이 놀이개를 어디서 가져오시었소? 본처 정덕순 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짝을 따님 옷섭에 꿰매고 다른 한 짝은 제 누이에게 맡기시었습니다. 그 따님이 어디 있소? 한양 도성옥에 갇혀 있소이다. 17년 전 후처 백씨께서 종으로 처분하시고 부고를 거짓으로 꾸민 것입니다. 김참판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그게 사실이오. 본처 마님의 가전 비곡을 그 따님이 지금도 무의식 중에 부르고 있소. 손목 안쪽 점 3개와 옷섭에 놀이개 한 짝, 가전 비곡까지. 3가지 모두가 일치하면 그 따님이 마님의 친따님이 맞소이다. 김참판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17년 전 자기가 함경별난을 진압하느라 자리를 비웠던 그 사이에 후처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김참판이 그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옥으로 가야겠소. 김참판이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그 밤으로 김참판이 혜호와 함께 한양 도성옥을 향해 출발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옥문 너머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옥 안으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옥졸들이 횃불을 들고 길을 안내했고 그 뒤로 비단 두루마기 차림의 노인 한 사람이 들어왔지요. 그 노인의 흰 수염이 가슴께까지 내려와 있었고 손에 작은 함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산모롱이 어르신 도사 혜호였습니다. 혜호의 곁에는 또 한 사람의 노인이 있었지요. 키가 크고 어깨가 단단한 그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김참판 김재익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의 종이품 참판, 본처 정덕순의 남편이자 매월의 친아버지였지요. 혜호가 옥문 앞에 멈춰 섰어요.
매월이가 어디 있느냐? 옥졸이 매월이 누워있는 옥한을 가리켰지요. 혜호와 김참판이 그 앞으로 갔어요. 매월아. 혜호가 옥 안에 매월을 불렀습니다. 매월에게서 가는 신음만이 새어 나왔어요. 매월의 의식이 거의 끊어진 상태였지요. 김참판이 옥졸을 향해 호통쳤습니다. 즉시 옥문을 열어라. 마님 분부 없이는 옥문을 못 엽니다. 이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 종이품 참판 김재익이다. 옥문을 당장 열어. 옥졸이 떨면서 옥문을 열었지요. 김참판이 옥 안으로 들어가 매월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매월의 몸이 어찌나 가벼운지 김참판의 팔에 한 줌 집단 같았습니다. 김참판의 눈에 까닭 모를 눈물이 흘렀어요. 매월아, 눈을 떠 보아라, 매월아. 매월이 가까스로 눈을 떴지요. 부은 눈꺼풀 사이로 까만 눈동자가 흐릿하게 비쳤어요. 매월이 김참판의 얼굴을 처음 보았지요. 매월은 그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은 누구세요? 매월이 그렇게 묻는데 김참판이 답을 못했어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지요. 혜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매월아, 잘 들어라. 이분은 한양 김참판 김재익 어르신이시다. 그리고 너는 김참판 어르신의 친따님 김연주다. 매월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제가요? 그래. 17년 전 너를 종으로 처분한 자가 후처 백씨다. 너의 친어머니는 본처 정덕순 마님이시였지. 그분이 너를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뜨실 때 너의 옷섭에 놀이개 한 짝을 꿰매 두셨다. 그 놀이개의 다른 한 짝이 여기 있다. 혜호가 손에 든 작은 함을 열었지요. 그 안에 매화 5송이가 매듭으로 수놓아진 놀이개 한 짝이 들어 있었어요. 한양 도성문에서 압수된 매월의 놀이개와 똑같이 생긴 다른 한 짝이었습니다. 매월이 그 놀이개를 바라보다 무너졌지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 너의 친어머니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이다. 내가 무의식 중에 부르던 그 자장가가 정씨 가문 가전 비곡이다. 너의 어머니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르신 노래지. 매월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사실은 누구의 자식인지를 그제야 매월이 알게 된 것이었지요. 옥 클바닥에서 매월이 친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로 어머니의 자장가를 마지막으로 흥얼거렸습니다. 옆방 옥에서 돌쇠가 그 광경을 흘벽 너머로 듣고 있었어요. 돌쇠의 가슴이 묵직했지요. 매월이 살았다는 안도가 가장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는 막막함이 왔습니다. 매월이 양반댁 따님이라면 한낱 머슴인 자기와는 이제 인연이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었지요. 그러나 돌쇠는 그 마음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김참판이 매월을 가마에 태워 김참판 댁으로 데려갔지요. 돌쇠도 옥에서 풀려나 함께 따랐어요. 그러나 돌쇠는 김참판 댁 대문 앞에서 멈췄지요.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오라버니. 가마 안에서 매월이 돌쇠를 불렀어요. 매월아, 들어오세요. 매월아, 나는 한낱 머슴이다. 오라버니가 안 들어가시면 저도 안 들어가요. 매월이 가마에서 내려서 돌쇠의 손을 잡았지요. 김참판이 그 모습을 보고 한참 두 사람을 가만히 보았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손을 잡은 자가 너를 살린 자이렸다. 네, 아버님. 그러면 함께 들어오게.
김참판이 돌쇠를 향해 그렇게 말했지요. 돌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낱 머슴이 어찌 양반댁 대문을 들 수 있겠습니까? 머슴이 아니라 내 딸을 살린 은인이다. 들어오게. 돌쇠가 매월의 손을 잡고 김참판 댁 대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날 안채에서 구처 백씨가 가신과 함께 일을 마무리할 채비를 하고 있었지요. 옥에서 매월이 죽었다는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채 마당으로 들어선 매월을 본 순간 백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내가 어찌... 백씨. 김참판이 백씨를 가만히 보았지요. 김참판의 눈빛이 어찌나 차가운지 백씨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17년 전 매월이 병사했다 한 그 부고가 거짓이었지. 어르신,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이 놀이개를 보아라. 김참판이 해오해함에서 놀이개 한 짝을 꺼냈어요. 그리고 옥에서 압수된 매월의 놀이개 한 짝과 함께 마당 가운데 놓았지요. 매화 5송이가 매듭으로 수놓아진 두 짝이 한 쌍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놀이개이냐? 모르옵니다. 내 본처 정덕순이 시집을 때 친정에서 받아온 가문 놀이개이니라. 한 짝을 매월이 옷섭에 꿰매고 다른 한 짝은 본처가 살아생전 자기 곁에 두었다. 그 다른 한 짝을 내가 어찌 자기 친정에 묻어두었다 하였느냐. 백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사랑채 밖에서 가신이 끌려 나왔지요. 옥졸들이 가신을 김참판 앞에 무릎 꿇렸어요. 마님,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분부만 받든 죄밖에 없습니다. 가신이 살기 위해 모든 일을 자백한 것이었지요. 17년 전 후처가 매월을 박대감에게 보내고 부고를 거짓으로 꾸민 일, 가묘에 빈관을 묻은 일, 한 달 전 한양으로 그 아이를 끌어내려 처분하려 한 일. 가신이 모두 토해냈습니다. 백씨. 김참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함경에서 별난을 진압하고 있던 그 사이에 내가 내 친딸을 종으로 처분하였단 말이냐. 정씨 가문이 늘 제 친정을 깔아뭉개시었습니다. 본처 마님이 한 번이라도 저를 사람으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따님이 자라 자리 잡으면 제 자식들은 평생 정씨 그늘에 살아야 했습니다. 내 친정의 한이 한낱한낱 아기를 종으로 보내는 까닭이 되었단 말이냐. 죄가 큽니다. 백씨, 너는 오늘 이 자리에서 폐출이다. 평생 변방 유배지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신, 너는 즉시 처형이다. 박대감 박만수는 가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청산 토호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다. 김참판의 분부가 내려졌어요. 백씨가 그 자리에서 끌려나갔지요. 가신도 함께 끌려나갔습니다. 구처의 친딸 김연희와 친아들 김재호가 마당 한쪽에서 그 광경을 보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김연희가 매월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신 줄 저는 정말 몰랐어요. 매월이 가만히 김연희를 일으켰지요. 동생아, 너는 잘못이 없다. 다만 너의 어머니가 한 일이 컸을 뿐이지. 매월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자리의 사람들이 모두 매월을 가만히 보았어요. 종으로 17년을 산 매월이 사람 대접을 받은 지 하루도 안 된 그 처자가 자기를 죽이려 한 자의 친딸을 일으켜 주는 것이었지요. 매월의 그 한마디에 김참판이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청산에서 박대감 박만수가 한양으로 압송되어 왔지요. 손이 묶이고 목에 칼이 채워진 박대감이 한양 김참판 댁 마당 한복판에
무릎 꿇려졌습니다. 17년 동안 청산 토호로 군림하던 박대감의 모습이 그날은 한낱 죄인 한 사람이었어요. 박만수. 김참판이 박대감을 불렀지요. 예, 어르신. 내가 17년 동안 누구를 매질해 왔는지 아느냐. 한낱 종이라 여기었습니다. 그 종이 나의 친딸이었다는 것을 정말 몰랐단 말이냐. 박대감이 입을 다물었어요. 외사촌 누이께서 종으로 보내신 아이라 하시었습니다. 그 출생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그토록 매질할 수는 없는 법이다. 매월아, 이 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 김참판이 매월을 향해 물었지요. 매월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비단 저고리 차림의 매월이 박대감 앞에 가만히 섰어요. 박대감이 차마 매월을 올려다보지 못했지요. 박대감 어른, 17년 동안 저를 매질하신 그 손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매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나 그 17년 덕분에 저는 오라버니를 만났고 한 달이나마 사람답게 살아보았습니다. 마님의 매질에서 저를 건져준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박대감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요. 마님께서는 저를 한낱 종으로만 보신 죄가 있을 뿐입니다. 다만 그 죄가 작지는 않습니다. 매월이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17년 동안 매질을 하던 자 앞에서 매월이 비로소 그 손을 마음으로 내려놓는 순간이었지요. 박대감의 두 눈에서 까닭모를 물기가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김참판이 박대감을 향해 분부를 내렸어요. 박만수의 가산을 모두 몰수하고 청산 토호 자리에서 즉시 쫓아낸다. 그리고 평생 다시는 한양 땅을 밟지 못하게 하라. 박대감이 끌려나갔지요. 매월이 가만히 그 뒷모습을 보다가 작게 고개를 떨구었어요. 17년의 매질이 마침내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양 근교 정씨 묘소에서 본처 정덕순의 가묘를 발굴했어요. 빈 관이 나왔지요. 17년 전 매월이 병사했다고 묻혔던 그 자리가 비어있던 것이었습니다. 김참판이 빈관 앞에서 한참을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본처의 무덤 옆에 매월을 정실 친딸로 정식 등재했지요. 본처 정덕순에게는 정열부인 칭호가 추증되었어요. 본처의 무덤 앞에서 매월이 어머니의 영정을 처음으로 마주했지요. 영정 속 여인의 얼굴이 매월과 어찌나 닮아 있던지 보는 이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매월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비단 저고리 차림의 매월이 가만히 저를 올렸지요. 17년 전 흙바닥에 쓰러져 매를 맞던 그 처자가 그날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친딸로 저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청산 박대감 댁마당의 흙바닥과 어머니 무덤 앞의 비단 방석이 매월이 살아온 17년의 두 끝이었지요. 매월이 어머니의 영정을 한참 올려다보다가 작은 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처음 부르는 어머니였지요. 어머니가 부르시던 그 가락을 저는 17년 동안 혼자서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그게 어머니 목소리인 줄도 모르고요. 매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래도 살아 돌아왔어요. 매월의 까만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지요. 영정 속 정덕순의 얼굴이 그 눈물에 더 또렷이 비치는 듯했어요. 옆에서 돌쇠가 함께 저를 올렸지요. 김참판이 매월에게 가만히 말했습니다. 매월아, 아니, 연주야. 너를 살린 자가 누구냐? 돌쇠 오라버니이옵니다. 그 자를 너의 짝으로 삼아도 좋겠느냐? 네, 아버님.
돌쇠는 어떠하냐? 머슴이 아니라 사람이지. 내 친딸을 살린 자가 너이니 너를 사위 자리에 들이고자 한다. 돌쇠가 무릎을 꿇었지요. 한낱 머슴이 어찌 그 자리를. 머슴이 아니라 사람이지. 산모롱이 어르신 해오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종으로 태어났어도 임금처럼 살아가는 자가 있다 하지 않았더냐. 해오의 그 말에 그 자리의 사람들이 모두 가슴이 묵직해졌지요. 며칠 후 한양 김참판대 큰 방에서 매월과 돌쇠의 혼례가 조용히 치러졌어요. 매월이 비단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고 머리에 어머니의 비녀를 꽂았지요. 옆에 선 돌쇠는 푸른 달령에 검은 사모를 썼습니다. 두 사람이 본처 정덕순의 영정 아래에서 100년 가약을 맺은 것이었어요. 혼례를 마친 그 자리에서 김참판이 돌쇠를 향해 다시 말했지요. 사위, 내가 늙어 정사를 다 보지 못한다. 김참판 댁살림과 식소를 너에게 맡기겠노라. 어르신 한낱 머슴이 어찌 그런 자리를 받겠습니까? 한낱 머슴이 아니라 내 사위다. 너의 손이 내 친딸을 살렸으니 그 손에 이 집안을 맡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돌쇠가 김참판 앞에 엎드렸어요. 청산 박대감 댁에서 6년을 머슴으로 살던 그 돌쇠가 한양 김참판 댁 살림을 맡는 자리에 오른 것이었지요. 매를 맞던 여종과 가난한 머슴 한 쌍이 하루아침에 대감집 안주인과 주인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매월이 큰방 비단 방석에 앉아 어머니의 영정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지요. 17년 전 흙바닥에 던져졌던 자기 자신이 그날 큰방에 비단 방석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 함께 앉은 돌쇠가 매월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매월아, 네, 오라버니. 이제는 새댁이 아니구나. 오라버니, 저는 그래도 새댁이고 싶어요. 호명의 그 새댁. 매월이 작게 웃었지요. 매월의 까만 눈가에 까닭모를 물기가 어렸어요.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했던 그 한마디가 비단 방석 위에서 마침내 완성된 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어요. 한낱 머슴이 종신분을 버리고 곁에 사람을 살핀 결과 한 가문의 잃어버린 따님을 살리고 자기 자신도 사람답게 산 이야기였지요. 그 시대 그 자리에서 임금처럼 살아간 한 머슴과 한 여종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